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승천의 주쌤 김도영입니다. 역시 여론과 부합되면서 시장은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내마녀의 심술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연애를 하는 사람들이요, 심리 정서적으로나 또 경제적으로 연애하고 있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훨씬 안정적이고 또 훨씬 더 심리가 양호하다라는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투자에 있어서도 이 효과는 일치하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무래도 가족과의 울타리 속에서 사랑이 도란도란 있는 게 투자에는 조금 더 안정적인가 봅니다. 지금 웃으면서 주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기분은 별로.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연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안정화되고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아주 사랑을 잘 하고 계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연애 또는 결혼과 투자, 이 모든 것들은요, 심리가 안정됐을 때만이 좀 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으로 간다고 합니다. 잘 여러분들이 심리를 다스리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심리를 조금 더 부합하면서 같이 다스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주식 승천 시간이죠. 오늘 시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요, 1.84포인트 상승 마감한 1934.38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8.21포인트 상승 마감한 547.51포인트로 역시 코스닥이 강한 모습이 두드러졌습니다. 원달러 환율 추이는 1.4원 하락 마감한 1069.00으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에서 동시만기 잘 무리 없이 잘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리 멘토분들은 오늘 어떠한 성적표를 냈는지 포트폴리오 점검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원칙입니다. 저희가 제시한 매수가에서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에 적용해서 저가 편입이 시도됩니다. 또한 포트폴리오는 최대 5종목으로 운영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5세기 멘토가 경농 0.91% 상승 마감하면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조금 만회하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나무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CJENM 6.01% 상승 마감을 하면서 22% 수익률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민규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태영건설 3.72% 상승 마감을 하면서 4.8% 수익률을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용준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차바이오엔이 또다시 추가 강한 상승세가 들어왔습니다. 6.56% 상승 마감을 하면서 38.7% 고수익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정동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NC소프트 제대로 날랐습니다. 오늘 게임주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강했는데요. NC소프트 8.59% 급등 마감을 하면서 7% 수익률 플러스권으로 바로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테스나 역시 급등을 했습니다. 6.67% 상승 마감을 하면서 26.7%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입니다. 수익률 베스트 살펴봅니다. 예병군 멘토의 SK네트워크스가 어제 2위를 탈환한 뒤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29.6%로 정동 멘토의 팜스토리 27%로 3위를 기록합니다. 예병군 멘토의 테스나 26.7%로 4위권에 들어오고요. 5세기 멘토의 고려개발이 다시 한번 5위권에 들어오면서 23%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익률 베스트 1위입니다. 김용준 멘토의 차바이오엔이 38.7%로 계속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적 수익률 베스트 1입니다. 예병군 멘토가 현재 154.8%로 수익률 누적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전당에는 이상로 멘토의 아이즈비전이 45.1%로 금메달, 예병군 멘토의 넥스턴 30.9%로 은메달, 김용준 멘토의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25.7%로 동메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양호하게 잘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두 분은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누적 수익률이라는 것이요, 마이너스 손절로 나가는 것 더하기 수익 난 것까지 모두 다 더했을 때 도합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는 제외하고 수익 난 것만 보여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적 수익률 독보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는 예병군 멘토, 그리고 오래간만에 다시 컴백을 하셔서 지난번에 인사를 드렸던 정재훈 멘토가 오늘 방송을 책임지러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병군 멘토. 예. 비결이 뭡니까? 누적 수익률 1위. 비결 따로 있겠습니까? 진짜 열심히 좀 했습니다. 열심히 했고, 승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마 서울경제TV에서 옮겨와서 처음, 제가 어떤 수익률 프로그램을 참가한 것이 바로 이 주식 승천이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정말, 여러분들께 제대로 된 예병군이란, 사람을 좀 각인시켜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수익은 당연한 걸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진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수익률들을 좀 기록할 수 있도록 또, 다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할 것을 좀, 시청자분들께 약속드리면서, 꼭 이 말씀은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올라간 것만 얘기한 건 아닙니다. 전부 떨어진 것, 즉 그 손절 나간 것까지 합산해서 누적된 수익률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눈으로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포트폴리오를 언젠가 한번 다 공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마 저희 경제방송 통틀어서요, 중소형주 발굴과 함께 이 수익을 잘 챙겨놓는 중에서는 탑 아닐까, 독보적인 1위가 예병군 멘토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데에서 멘토링 대응하지 마시고요, 예병군 멘토와 함께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정재훈 멘토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보죠. 네, 오늘 장은 별반 이렇게 크게 기대를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습니다. 여전히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좀 다져놓고 난 이후에 기술적인 좀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생각을 했었고요. 만기일에 대한 변동폭은 그렇게 없을 것으로 좀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 동시효과 때 조금 밀려내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었는데요. 최근에 거래소 시장들이 좀 탄력이 없고 코스닥 시장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들이 좀 나타났기 때문에 거래소 시장 자체가 전부 다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 좀 보시게 되면 지수는 움직이는 흐름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신고가 종목군들과 신저가 종목군들의 추이를 보게 된다면 거래소 종목군들이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 1월달보다 2월달이 더 많았고요. 2월달보다 3월달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의 개수가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지수는 못 올라가기 때문에, 즉 대형 섹터들이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들은 좀 부족한 대신에 중소형주들이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지수에 대한 이 흐름들보다는 종목에 대한 압축을 해야지만 좋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다. 향후에도 아마도 이러한 모습들은 조금 더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기일 끝나고 이제 다음 날부터라도 중소형주 쪽에 조금 더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재훈 멘토의 자료를 좀 보면요, 철저하게 2014년도에 들어와서 각각 개별 종목군들의 랠리는 두드러졌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분명히 이 부분 속에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한 종목 정도는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병군 멘토는 오늘 장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국은 끝까지 어떤 옵션 만기일 영향을 조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어떤 영향이, 사실은 장 후반쯤에까지는, 조금 강보합에서도 좀 상승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삼성전자를 밀면서 딱 지수를 강보합 부분으로만 끌어내려 놨다는 점. 이것은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는 선물에서의 어떤 흐름이 현물을 좌지우지했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늘 강조드렸던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자, 하방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주식시장에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삼성전자도 풋옵션이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선물에서는, 콜 매도, 그리고, 콜 매도가 아니죠. 선물 매도 쪽이 존재를 하고, 옵션에서는 콜 매도, 풋 매수 쪽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참고해 보신다면, 지수와 관계된 종목, 즉, 대형 종목군들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전략이 맞고, 지수와 별 무관하게 가는 종목군들은 결과적으로 중소형주죠. 중소형주들은 중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주식시장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태도고 바른 자세라고 저는 지금도 여러분들께 좀 주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의 그 흐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물에서의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들이 어떤 그 시장을 결정짓는, 대한민국 시장에서 어떤 외국인들의 어떤 짤짤이처럼 행동하는 이런 행위들이 결국은 대한민국 시장에서 토빈세라든가 이런 것이 적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했지 않나. 그래서 조금은 한숨이 나오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예병군 멘토. 이번 3월달 특히나 이제 동시만기 시장에서 전반적인 오늘 하루의 흐름을 보면 뭐 파생시장도 큰 변동은 좀 없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3월달 중소형주 강한 상승세는 여전히 나는 유지한다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는데요. 오늘 동시호가 마무리 부분에서 좀 지수가 좀 위축이 좀 됐죠. 그 부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지 아니면 전략 수정이 있으신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략 수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분명히 538포인트, 코스닥 538포인트까지는 안도랠리를 말씀을 드렸고, 지금 다시 보이는 558선까지는 변동성 랠리 구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은 분명히 시장에서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코스닥의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한, 그리고 코스닥에서 지금 외국인 기관이 많은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얘기도 분명히 드렸고, 그렇다면 이 변동성이지만 랠리는 분명히 이어지고 있고, 중소형주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즉 순환매까지 일어나면서 오늘 게임주들 반등 나오는 거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순환매적인 반등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중소형주가 강하게 상승분을 이루어내가면서 동생이 즉 코스닥이죠. 형을 코스피를 끌어안고 가는, 즉 끌어당기는 장이 될 것이다. 그 얘기 드렸으니까 그 점 여전히 관점 유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 잘 참고해 보신다면 결과적으로 3월장, 4월장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여전히 좋은 관점에서 바라보셔야 되고 주식 비중을 조금 늘려나가시는, 즉 현금 비중을 줄이시고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는 전략 유효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전략 바꾸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병군 멘토와 함께 누적 수익률 1위와 함께 멘토링 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정재훈 멘토는 3월장 대형주 쪽 분명히 가격 매력 발생됐습니다. 사도 되는지 아니면 중소형주 쪽으로 여전히 집중해야 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이 많이 빠졌을 때는 일단 뭐 추세대로 좀 진행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수가 많이 빠져서 지수 하단권역에 오게 되면은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나름입니다. 근데 최근에 종목군들이 좀 많이 빠지고 지수도 밀려 내려왔었죠. 만약 지수의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면 1930포인트대 이하권역으로 좀 진입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이 경기 민감주들도 가격 매력이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즉 오늘 같은 경우도 이 낙폭과대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눈에 많이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종목군들을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그냥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추세를 훼손하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 최근에 강했던 종목군들 중소형주라든가 지주사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내수 관련 종목군들이 아마도 더 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낙폭 과대로는 단기적인 매매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소형주들이나 내수 관련 섹터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추세를 기존에 했던 방향대로 유지를 해 나가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두 분의 멘토링 전략 3월달 전략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예병군 멘토의 포트폴리오 저희가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종목 뭐 크게 설명드릴 거는 없을 것 같고요. SK 네트워크스 지금 좀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니까 요거 빠르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SK 그룹의 재무구조
개편과 함께 그다음에 SK 지금 엔카라든가 중고차 시장의 어떤 활성화 이런 부분과 맞물려서 지금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확대를 해보자면 이 부분인데요. 이 아랫부분인 즉 이 구간대에서 6,500원대 부근에서의 대량 거래가 이 실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블록딜과 관계된 부분인데 블록딜 이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으로 보면 크게 지금 아직 매수 절정 구간이라고 보이는 구간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즉 우리가 매수 절정 구간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때부터 추세선을 꺾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거래량적인 측면에서 매수 절정 구간 나타나고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강한 상승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추세를 계속 타고 가고 있다면 자,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목표가 의미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익절가를 자꾸 높여가서 우리가 추세를 그대로 수익으로 전환하면서 어깨에 팔 수 있는 전략들 잡아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여러분들 SK네트워크스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익 실현 가격을 계속 올려가면서 멘토링 대응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SK네트워크스 같은 경우에 목표가를 너무 우리가 생각지 말고 가지고 가보자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사실은 동시호가 마감 쪽에 지수가 순간적으로 내려온 게 동시 만기 부분의 영향도 있겠지만요. 전체적으로 2시 30분 이후에 발표가 된 중국의 3대 지표가 예상치를 세 지표 모두 다 하회했습니다. 경제 우려감이 좀 있고요. 또한 JP모건을 필두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로이터 통신에서도 위험성 그리고 중국에서도 우리의 금융 위기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 오늘 종목 발견 신바다에서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예병군 멘토가요, 양회도 잘 마무리가 됐고요. 하지만 그 지표가 상당히 좋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핵심적으로 다뤄주신다고 합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국이 지금 또 금융위기 설이 막 나돌고 지금 굉장히 불안한 속에 지금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심층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에 글로벌 자금의 중국 탈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중국에 투자하는 상장지수 연동펀드에서 지난 10일 하루 동안 1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빠져나갔는데요. 이러한 현상에 중국의 움직임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경기 전반의 하향 압박에 대응해 2년 만에 처음으로 지급 준비율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문가들은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온 중국의 임금 상승과 위안화 강세가 중국 수출 부진의 주요 요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예병군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예, 저는 일동제약 들고 나왔습니다. 일동제약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정지훈 멘토의 종목 발견 신봤다 탑픽 종목은요? 네, 한라 준비했습니다. 한라를 언급해 주셨습니다. 사실 대중국 수출 비중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일본의 지진 여파 이후에 중국과의 상당히 눈치 보기를 봐야 되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지금 지표값들은 매우 매크로적인 지표가 좋지 못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군 멘토. 예, 중국에서 지금 이제 글로벌 자금들이 좀 빠져나간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이슈를 가지고 나온 것은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세 상승이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필요 충분 조건이 꼭 존재를 한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코스닥의 동반 상승이고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죠. 중국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져야 된다. 즉 중국 경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부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중국 경기가 최근 들어와서 이제 바닥권을 찍고 회복의 국면만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거졌죠. 중국의 어떤 금융위기설이 지금 나돌고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기업들이 지금 부도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 기업들이 또 이상한 흐름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중국의 바로 태양광 업체죠. 그 태양광 그 업체가 지금 굉장히 큰 업체입니다. 큰 업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첫 번째로 부도 수순을 밟았고 그 다음에 중국 경기에 대한 지금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또 있습니다.
그 차오리 솔라라는 그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지금 첫 번째로 일단은 부도를 맞았고, 두 번째 지금 민간 회사채 부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점. 그다음에 태양광 패널 업체죠. 바오딘 키안웨이라 하는 바오비안 그쪽에서도 지금 주식 거래가 일시 정지되면서 굉장히 이 부분이 좀 위험 수준으로 다가오지 않았느냐. 그러면 중국이 이제 지금까지 발행한 회사채라든가 이런 여러 부분들이 돌아오게 만기 시점이 도래할 때 결과적으로 중국의 주리은 부도 즉 도산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런 우려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불식시킬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불식이 되어야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상승장이 온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중국적인 부분, 중국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강한 상승장은 저는 오지 않으리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여파는 세계 금융의 어떤 리먼 사태와 리먼 사태와 대적할 만한 굉장히 큰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점을 착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대외 의존도, 수출 비중, 수입 비중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한민국의 또 대외 의존도도 높은 편입니다. 그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제가 준비해온 PPT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마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 리스크 사례와 트리거인데요. 트리거는 징후 현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트리거라는 어려운 용어, 이게 경제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 징후가 어떻게 나타났느냐에 따른 부분, 그게 있는데요. 80년대 라틴 아메리카 외환위기, 97년 IMF 외환위기, 그리고 00년 IT 버블 붕괴, 미국 모기지 버블 붕괴, 그리고 유럽 재정 위기부터 시작해 지금 중국 부채 위기까지 딱 보면, 자, 주택 가격이 하락했다는 트리거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그리고 기업 부도라는 공통적인 어떤 트리거가 있었죠. 그죠? 징후 현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짓고 딱 기억을 하세요. 트리거가 주택 가격 하락하고 보통 기업 부도 쪽이 일어나면, 그런 쪽에서 이제 징후 현상이 나타나고 바로, 이벤트들이 나타났다는 것, 이런, 큰 위기의 이벤트들이 나타났다는 거, 요것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 바로 화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회사채 지금 발행 규모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정상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 밑에 보이시는 것이 중앙기업의 회사채 발행인데요. 12개월 누적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가 제일 끝쪽인데요. 지금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는 거, 규모가 감소되고 있다는 거,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이 지금 크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란 얘기입니다. 어떤 지방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점도 역시 어떤 평이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지 갑자기 급격하게 늘어났거나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바로 중국의 어떤 태양광 업체, 큰 업체 두 개가 무너졌다면 결과적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조금 과장된 우려가 아니냐. 왜? 태양광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이 저가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제 태양광 부품의 어떤 가격들이 굉장히 가격 경쟁력에서 낮아졌죠.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이어왔는데, 신생 기업들은 그 몇 년 동안 어떤 가격 경쟁력에서 살아남지 못하면 결국은 도태되고 맙니다. 그런 점들을 착안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지금 중국의 부동산 가격 상승 지속인데요. 부동산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중국 정부가 지금 정책들을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어떤 새로운 성장통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부분 크게 문제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상승률도 지금 조금씩은 하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0대 도시 주택 평균 가격이 조금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물가가 올라갔죠. 그런 부분에 물가의 상승률을 본다면 주택 평균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 큰 상승률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또 참고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회사채 만기 1분기에 집중이 되어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 1분기에 집중이 되고 회사채 만기는 2분기에서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2분기부터는 중국 주식이 중국 증시가 좀 살아 돌아올 수 있다. 즉 경기 회복이 될 수 있다는 점 분명히 참고를 하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그리고 단기 융자 채권이 거의 만기가 다 도래합니다.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여기까지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더 준비한 자료가 있는가 싶었는데. 자, 중국의
주요 은행 지급 준비율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지급 준비율을 낮춰서 굉장히 지금 그런 부분들을 빠르게 대응할 중국의 어떤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를 그러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보자는 얘기죠. 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그러면 중국이 진짜 금융위기가 올 것이냐? 저는 아니라는 판단이 여러 가지 보고서를 보면서 느꼈고요. 그리고 이 지금 이렇게 부도가 나고 하는 그것은 분명히 구조조정에 대한 진통입니다. 구조조정에 대한 진통은 성장통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멈추고 구조조정이 되면 모르겠지만 성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속에서의 구조조정, 그거는 성장통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신다면 금융위기의 지금 실체 규모가 크게 위험 수준은 아니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중국 지금 중국 소비 관련주죠. 소비 관련주의 어떤 흐름상도 봤을 때 중국이 크게 위험한 수준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점도 여러분 충분히 참고가 될 만한 사항이니까요. 그거 여러 가지 살펴본다면 이것은 너무 과도한 우려가 아닌가. 중국 금융위기에 대한 얘기들은 조금 너무 시기상조고 과도한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주신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을 해보니까 아직 중국발 금융위기 너무 우려감만 증폭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재원 멘토를 통해서요, 현재 중국의 지수의 위치, 그리고 우리가 매매를 해도 되는지 ETF 관련된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외 시장을 좀 보게 된다라면 중국 쪽의 좀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게 되면 오늘 1% 정도 좀 상승을 했습니다.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는데 그래도 반등이 나왔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대해서 하방 경직을 좀 보이는 게 아니냐라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러한 얘기들, 중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안 좋은 얘기들이 이번 주 말미부터 지속적으로 좀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이 부분들을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진 시장, 즉 미국 시장이라든가 유럽 시장,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을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난히 신흥국 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마찬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화면을 좀 보시게 되면 이런 쪽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MSCI 지역별 증시 성과를 좀 보게 된다라면 대부분의 국가가 다 올랐습니다. 글로벌 시장이 다 상승을 했는데 중국 쪽만 일단 밀려 내렸습니다. 하락이 두드러지게 좀 나타났었는데요. 이거를 기업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을 수 있겠구나. 즉 국가로 따져보게 된다라면 지표가 안 좋을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시장이 많이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경제 기사라든가 경제 TV에 그런 얘기들 많이 할 겁니다. 뭐 PER이 몇 배 수준이고 대체적으로 청산가치가 뭐 1배 미만이다라는 얘기들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올해 MSCI 예상 EPS 증가치를 좀 보시게 된다라면 중국 같은 경우는 10% 안짝으로 성장을 합니다. 근데 선진 시장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프리미엄을 좀 받을 수 있지만 이 선진 시장 좀 제외를 하고 신흥국이나 아시아 쪽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중국 쪽에서 가장 부진한 그런 성장을 좀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결국엔 중국 쪽에서는 기업으로 따지게 되면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가가 빠지는 거는 당연시 되는 부분들인데 왜 자꾸 이 부분들을 생각을 하느냐, 자꾸 이 부분들을 꺼내 놓느냐 부분들을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지금 이 금융위기가 생겼고요. 유럽 쪽에도 마찬가지로 생겼습니다. 근데 올해는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면서 나름대로 회복 단계, 즉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고요. 유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나름대로 이 부채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증가가 됐었는데 지금은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미국이나 유럽 쪽이나.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럽 쪽이나 미국과는 다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부채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핑계거리를 찾는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중국 쪽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는가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차트를 보시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GDP에 대한 성장률이라든가 PMI 지수에 대한 추이를 좀 보게 된다면 고점에서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꾸준하게 하향을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뭐 성장성이 꺾였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성장률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꺾여서 내려온다라는 얘기들이 바로 이 부분들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음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구리 가격이 급락을 했었죠. 이 급락을 하면서 부도 얘기가 나오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이 기업들이 담보를, 이 구리 같은 경우는 기업들이 담보 용도로 활용들을 좀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구리 가격이 급락을 한다면 담보를 헐값에 됐기 때문에 더 요구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화폐 가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을 과장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다른 쪽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중국 쪽에서 과연 구리를 생산을 많이 했을까? 아니 많이 못했을까? 그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중국은 구리에 대한 수입을 꾸준하게 늘려왔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구리에 대해서 사용을 상당히 많이 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구리 가격은 하향한다라는 부분들은 이거를 부채를 갚거나 이럴 때 이런 용도로 활용을 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 다른 용도로 사용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환치기를 이용해서 활용을 했다든가 그런 모습들로 활용을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그림자 금융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안 좋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과정은 결국엔 지표가 그렇게 쏙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통상적으로 1분기 3월달과 4월달 사이에서는 중국 쪽의 지표도 그렇게 쏙 좋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슬슬 바닥을 다지고 움직이는 흐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는 중국에 대한 우려는 기우가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너무 우리가 중국의 위험성을 확대 해석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우리는 지금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집중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소매 판매 건수하고요. 산업지표 자체는 위축이 돼서 결국은 예상치 하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리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면서 멘토분들과 함께 멘토링에서 수익을 잘 챙기고 있는 업종이 좀 하나 있습니다. 대중국 상장 주식들인데요. 이 종목군들 아직까지는 반영이 안 됐어요. 빠져나가야 되는지 매도하고 잠시 뒤에 봐야 되는지 아니면 들고 가도 되는지 일단 먼저 중국 상장주의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병구 멘토. 예, 뭐 중국 상장되어 있는 주식들, 중국 기업이 대한민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이 좀 애법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뭐 CKH 강한 흐름을 보였던, 전 사명이 이제 차이나킹이죠. 그 다음에 차이나 하오란, 그리고 차이나 그레이트, 그 다음에 완리, SNC 엔진그룹, 그 다음에 웨이포트, 그 다음에 중국, 원양자원, 뭐 이런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 이 차이나 디스카운트 된 종목군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잠깐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 동사들이 이 모든 거의 동사들이 굉장히 실적적인 측면에서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중국에 대한 재무제표에 대한 불신 때문에 굉장히 디스카운트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 이제 그런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불식이 되면서 올라왔는데요. 그것은 결과적으로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이 불식이 되면서 올라온 것이지 아직 기업 가치가 제대로 반영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우려로 인해서 약간의 눌림목 현상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시금 재반등한다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아직도 그 차이나 디스카운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지금 여러 종목군들이 아직도 바닥권에 놓여져 있고 지금 그리고 최근에 CKH도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 뭐 역사적 신고가의 그런 부분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살펴본다면 결과적으로
지금은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구간이지 본격적인 상승이 접어들었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중국이 어떤 이런 우려들이 좀 불식이 된다면 당연히 이 눌림목을 충분히 버티고 올라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섣부른 뭐 매수를 진행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이 수익이 크게 나 있는데 섣부른 매도를 진행하는 것도 잠시 피해 있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조금 더 들고 가시는 전략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들 들으셨죠? 최근에 시장이 조용히 있을 때 야금야금 상승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중국 상장주였습니다. 그런데 소나게 피할 필요 없다. 좀 더 강력하게 들고 가보자라는 예병구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그럼 정재훈 멘토한테는요. 지금 대중국 소비주들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수해도 되는지 아니면 일단 차익 실현으로 빠져나와야 되는지요. 락앤락 부분도 발생될 수 있겠고요. 메일 유업도 제로투세븐도 등등이 있습니다. 정재훈 멘토. 네, 중국 관련 수혜주라고 좀 일명 말을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경기 민감 섹터들 위주로 좀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아마도 이 내수 경기, 내수 관련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 이 에이블 CNC라는 종목이 화장품 기업도 좀 볼 수가 있었죠. 미용에 대한 그런 관심도가 상당히 좀 높아지면서 나름대로 꾸준하게 바닥을 다지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국콜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새 19,000원짜리가 거의 2만원을 찍던 그 주가가 3만원을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코스맥스도 재상장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아마도 코스맥스가 재상장이 되게 된다라면 화장품 관련 주들도 한 번쯤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또 한 부분들은 제약주들도 좀 둘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나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대표적으로 이 중국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한미약품이었었죠. 한미약품이 과거에 4만원대에서부터 17만원 언저리까지 상승을 했는데 다시 숨고르기가 나오고 난 이후에 다시 또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이 상승했던 이 부분들은 애기들이죠. 애기들 약에 대한 진출했습니다. 북경 한미가 진출했었는데 거의 이 판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분명히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메일유업이나 이런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산하 제한 정책에 대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형 섹터, 즉 경기 민감주들보다 제가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을 보게 된다라면 역배열 종목군들은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중국 관련 섹터들이 나름대로 상승을 할 수 있구나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상승 시도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 즉 많이 올라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어느 정도는 차익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지만 이제 상승 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라면 충분히 보유를 해볼 만한 그런 가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에게 가장 핵심적인 두 부분을 들어보니까요. 중국발 지표가 부정적으로 예상치 하회가 나오더라도 중국 걱정하지 말고 매수해도 된다라는 의견의 결론을 내주셨는데요. 두 가지 섹터를 더 들어봐야 이 결론을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병구 멘토. 화학, 철강, 정유, 기계 등과 같이 대중국 관련된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우리 대형주들이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또한 구리 가격과 철강석 가격의 급락이 나오면서 철강 업황 자체도 단가 압력이라든 위축설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이 대형주 섹터들, 대중국, 소비 증가할 수 없습니까? 좀 답변해 주시죠. 이 부분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OCI의 흐름인데, 지금 태양광 업체 두 개가 지금 강하게 무너졌어요. 그죠? 중국에서 무너졌는데, 결과적으로 그럼 중국이 지금 그 무너짐과 동시에 어떤, 재편이 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재편이 된다는 얘기는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떤 중국의 어떤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자, 어느 정도 치킨 게임이 마무리되어 들어가는 단계가 아니냐. 그렇다면,
그 우리가 지금 단계에서 물론 영향을 약간 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도가 나게 되면 저가의 물건들이 시장에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 즉 단기간에 일어나는 리스크지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일어나는 리스크는 아니에요. 차라리 이런 구조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철강, 화학 이런 섹터에서는 오히려 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장기적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겠죠. 제가 정재훈 멘토님께 한 가지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OCI 매수 찬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OCI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이제 오늘 좀 급락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저는 어떻게 보면 이게 매수 찬스가 아니냐. 왜? 중국 기업이 지금 2개의 태양광 업체가 강하게 무너졌다. 그렇다면 이 중국 태양광 업체가 무너진 것이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는 치킨 게임의 마무리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이 저는 좀 시장에 부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OCI에 대해서 지금이 저는 태양광이 매수 찬스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정재훈 전문가님의 의견도 좀 듣고 싶어요. 예병 멘토의 답변은 매수 찬스다. 예, 저는 매수 찬스라고 알겠습니다. 보여요. 정재훈 멘토 답변해 주시죠. 네. 조금 기다려보는 전략이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 포인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중국 쪽에 지금 한창 문제가 있는 게 환경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태양광 쪽 거의 뭐 이제 독점을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 상대가 계속적으로 좀 나가 떨어지고 있는 그런 만큼. 그러면 반사이익은 OCI 쪽으로 좀 들어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시세 흐름들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상당히 좀 장대 양봉의 대량 거래가 좀 터진 그런 모습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추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흐름들을 보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 경기 민감주 갖고서 마음고생 하시는 그런 개인 투자자분들보다는 훨씬 더 회복 속도나 수익 면에서 월등히 좀 앞서가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훈 멘토는요, 태양광 조금 지켜보고 나서 사자. 그러니까 예병금 멘토보다 조금 더 싸게 사고 싶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재훈 멘토 좀 여쭤볼게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게요, 바로 이 엔터주 게임주인데요. 한류가 다시 재시동이 되면서 이제 드라마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네, 별그대를 통해서부터. 네. 추경 매수 해도 될까요? 최근 시장은 놀자주에 집중되고는 있습니다. 최근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계속 이상한 질문을 또 이렇게 만들어서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너무 올라가는 주식 같은 경우는 사실 따라 붙기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트렌드가 다시 이제 생겨나고 있단 말이에요. 게임주도 그렇고, 엔터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면서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일단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YG 엔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올라갈까요, 이게? 수급이 좋아서 올라갈까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종목은 실적이 좋은 주식은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YG엔터 같은 경우는요, 올해 1분기 사상 최고의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국에 대한 부분들, 이 한류 열풍에 대한 부분들로 어느 정도 이 성장성이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조정 시에는 매수에 좀 가담을 해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게임주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흐름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NC소프트 같은 종목은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완전히 탈피를 했느냐, 이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이 중국 시장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있는 부분들이지만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와서 보게 되면 게임에 대한 이 지금 좀 제약적인 이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나름대로 이 엔터주들이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물론 이런 섹터만이 아니더라도 최근에 이 많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엔터주들이나 아니면 게임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가 싫다라면 지금 정부 정책주들 같은 경우 괜찮으니까 그런 종목군을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국과 관련되고 한국, 우리나라의 정책과 관련된 종목이 필요하시는 분들은 우리 정재훈 멘토가 아마 샘플러스를 통해서요, 공개 방송 때 많이 언급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분이 토픽 종목을 선정해 주셨는데요. 아마
결론 오늘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중국이 아무리 카더라 위험성이 된다 하더라도 자신 있게 지금 여러 가지 업종을 말씀드렸을 때 매수해도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겠다. 흔들리지 말고 우리 전략 세워서 그대로 상승 쪽으로 보자라는 의견이겠고요. 예병훈 멘토, 그런데 일동제약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중국의 어떤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중국 내수 관련주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떠오르던 것들이 막 있을 거예요. 락앤락부터 시작해서 메일유업, 그 다음에 뭐 제로투세븐, 뭐 딱 중국 하면 애블 CNC, 뭐 화장품 관련주 이런 거 여러분 딱 계속 떠오르시겠죠. 그런데 시장에서 이미 중국과 관련돼서 주목을 받는 기업들은 더 이상 매력적인 부분이 별로 떨어진다. 즉 누구나가 알고 있는 기업들은 매력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계속 강의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매력이 부각될 수 있는 종목군들을 찾아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저희 타사 비교 불가 전문가들인 저희 멘토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고 하니까 그렇다면 일동제약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냐. 왜냐하면 일동후디스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 일동후디스의 어떤 분유라든가 그 다음에 아기용품들이 굉장히 중국에서 고가에 팔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 점들 참고해 본다면 메일유업과 충분히 대적할 만한 어떤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로 있는 일동제약, 일동후디스의 어떤 매출 성장세를 기대해 본다면 일동제약 충분히 지금 매력적인 가격대에 와 있다. 좀 설명을 드리겠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또 녹십자하고의 경영권 분쟁에 대한 모멘텀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체크해 보신다면 일동제약 지금쯤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정말 좋은 전략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탑픽 종목으로 들고 나왔고요. 이런 새로운 먹거리들, 즉 새로운 중국 시장의 어떤 대세 상승주, 즉 중국의 어떤 선두주자가 될 만한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새로 보이는 것이 바로 베이직 하우스하고 베이직 하우스의 어떤 주가 추이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베이직 하우스와 좀 대적할 만한 이제 그 종목군들이 또 있겠죠. 베이직 하우스가 지금 오늘 한 3% 가까이 하락이 나왔는데요. MK 트렌드입니다. 바로 MK 트렌드. 이 MK 트렌드가 지금 TBJ, 그러니까 톰보이진 하고 관련돼서 지금 MK 트렌드가 굉장히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중국이 지금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죠? 중국인들이 키 큰 또 농구 선수도 있고, 이 농구 선수들이, 그러니까 MK 트렌드가 뭘 준비했느냐면, NBA라는 새로운 의류 브랜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K 트렌드가 베이직 하우스하고는 비교, 이런 점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로운 중국, 대관련주를 찾아내야 된다. 그런 점에서 MK 트렌드, 일동제약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훈 멘토가 주시는 일동제약 하면 우리가 비오비타도 있고요. 아로나멘골드 하면 떠오르는 제약사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앞에서 다른 쪽으로 MK 트렌드 같은 경우로도 버카로라는 브랜드도 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정재원 멘토는요, 한라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라는 중국 시장과 그렇게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근데 제 한라를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최근에 이 트렌드 자체가 지금 중국 시장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한라를 골라봤습니다. 또 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중국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충분히 내수 경기 활성화에 대한 따른 수혜를 좀 충분히 받을 것 같은데요.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이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PF 대출 이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좀 문제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습니다. 자, 잠깐 화면을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한라 같은 경우는 이 차입금이나 건설 PF 대출 이 부분들이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거의 구조조정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일단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화면을 좀 보시게 된다면 판관비라든가 판관 비율 추이가 상당히 이제 2012년도에 고점을 찍고 난 이후에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들 좀 안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다음 화면을 보시게 되면 만도죠. 자회사가 만도에 있습니다. 지분법 가치 이 부분들을 확인을 했을 때는 충분히 이 한라에게는 실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대부분 이 만도 같은 경우는 중국 시장의 50%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성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만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한라를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한라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만도의 지분 평가이 오늘 테슬라와 관련된 호재 뉴스도 좀 있었으니까요. 이번 달 말이라니까 잘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발견 신봤다 중국 글로벌 자금 떠나나라는 부분에서요. 두 분 모두 다 우리는 너무 염려하지 말자. 우리의 색깔로 중소형주 쪽으로 개별 종목으로 계속 3월달 수익 내보자 라는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예병군 멘토는요. 성장통을 위기로 본다면 매수 찬스다라는 관점에서 일동제약을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고요. 정재현 멘토는 이 또한 넘어가리라. 소나기는 올지 모르지만 우리의 전략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관점에서 자회사 모멘텀이 있는 한라를 탑픽 종목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고지사항이 있어서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출연하신 정재훈 예병군 멘토가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전주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풍남 관광호텔에서 오후 2시에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다고 하니까요. 전주분들 많이들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김용준 조민규 멘토가요. 이번 주 일요일 오후 2시 유진투자증권 본사 18층에서 역시 무료 공개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재훈 멘토 그리고 예병군 멘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까지 주식승천의 주쌤 김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